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박남정입니다. 추석 명절 선물은요, 선물 세트나 이런 거보다는 상대방이 좀 필요한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현금으로 조금씩 준비할 계획입니다. 일을 해보면 어떻게 점점 갈수록 자꾸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명절 준비도 약소화해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이고 그러니까 뭐 과일값이나 모든 부대적인 게 조금씩은 물가가 오를 것 같고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있어야 최소한의 상차림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에 아이들 그냥 위주로 용돈 조금씩 주고 부모님들이 집에 같이 계시니까 차례 모시고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려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박남정 택시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목인데요. 9435님입니다. 소통에 목마른 여야의 대치도 장기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올바른 정치에 목마른 국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야 빨리 좀 이 대치 정국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선수 바로 참 뭐라고 말할까요? 성공 신화를 이어가는 도전이라고 할까요? 임창용 선수 미국 마이너 리그에 있다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등록됐다고요? 예, 시카고 컵스 구단이요. 오늘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 있던 임창용 선수를 메이저리그 40인 엔트리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임창용이 추신수, 류현진에 이어서 현역 세 번째 메이저리거가 됐습니다. 또 좀 독특한 거는 한국과 일본 두루 다 거친 후에 메이저리그 진출한 게 이상훈, 구대성 선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역대 메이저리거를 통틀어서도요, 메이저리그 데뷔 나이가 한국 선수 중 임창용이 가장 많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프로 19년차 베테랑이고요. 올해 만 37살이거든요. 37살에 데뷔하는 메이저리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뭐 굉장히 희귀합니다. 이번에 컵스가 마이너리그에서 불러올린 선수들 대부분이 20대 유망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컵스는 이 37세 임창용 역시 유망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뭐 나이는 37살, 뭐 40대가 가까워 오지만 그야말로 끈질긴 도전 끝에 이제 드디어 메이저리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2002년에 임창용 선수가 이제 당시 삼성 소속일 때요. 메이저리그 포스팅, 이 비공개 입찰에 도전을 했지만 입찰액이 65만 달러, 뭐 약 7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삼성이 미국 진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똑같은 경우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작년에 한화에서 포스팅 거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저스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임창용 선수 당시 실패했고요. 예. 2008년에 일본 진출을 한 후에는 별명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5년 동안 11승 13패, 또 128세이브, 평균 자책점 2.09로 아주 빼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뭐 일본에 계속 남아 있더라면 아마 굉장히 좋은 대우를 지금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미국 무대 도전하겠다는 꿈 버리지 않고 37살 무대에 미국 무대를 도전해서 시카고와 계약을 했을 때 당시에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낮은 연봉을 받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도전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임창용 선수. 대단합니다. 이 도전하는 삶, 30대 후반, 40대를 앞두고 있으면서도요. 네. 국내 프로야구 소식도 들어볼 거예요. LG가 드디어 1위를 했다고요? 네, LG가 어제 그 SK를 2대1로 이기면서요. 어제 기아한테 5대7로 패한 삼성을 한 경기 차로 따돌리고 보름 만에 다시 선두에 올랐습니다. LG가 지난달 20일에 넥센을 이기고 1위에 잠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좀 아쉽게도 1일 천하였어요. 하루 뒤에 바로 이제 삼성한테 다시 선두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요. LG의 일일 천하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경기 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LG가 오늘 하나하고 원정 경기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반경기 차로 1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LG가 올 시즌 하나를 9승 2패로 압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0대 0이지만 LG가 만약에 오늘 이긴다면 글쎄요, 삼성하고 격차를 이제 더 벌리면서 1위 굳히기에까지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삼성이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되고요. LG 같은 경우에 요즘 선발진이 경기 정말 잘 풀어가고 있고 또 불펜에 유원상 선수 가세하면서 안정감까지 찾았습니다. 또 타선에서는 이병규, 이진영 이런 해결사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한 반씩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이 9월 들어서 3연패를 당하면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하위팀 기아한테 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충격파가 좀 더 큰 상태입니다. 네, LG 팬들 신났어요. 네, LG팬 유광 점퍼가 벌써 다 팔렸다고 하는데요. 아하, 네. 올해 정말 가을 야구에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가을 야구 가서 도대체 어떤 경기를 할지가 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들어보죠. 우리나라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일본에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 콜드패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요? 네, 사실 한일전은 전 종목을 막론하고 한국이 좀 지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경기가 사실 한일전인데요. 좀 콜드패를 당했습니다. 무기력하게. 한국이 오늘 그 대만 타이중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2라운드 첫 경기에서요. 일본 상대로 0대 10, 이 7회의 콜드게임 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1라운드 전적 포함 3패를 기록하면서 결승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1라운드 2승 포함해서 3승 거두면서 결승 진출 유리한 곳을 선점을 했습니다. 한국의 좌완 선발 임지섭 선수가 1과 3분의 2이닝 동안에 6피안타 그리고 1사사구 5실점으로 무너졌고요. 이어서 구원 투수들도 조합 5실점을 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야수진 실책이 굉장히 많아서 2회에만 벌써 4실점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실책 연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이 지난 이탈리아전에서 15안타 7득점을 한 데 비해서 오늘은 일본 선발 마스 유키에게 7이닝 동안 무득점으로 틀어막혔습니다. 한국이 내일 베네수엘라, 모레 대만하고 만나는데요. 남은 경기에서 글쎄 자존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0대 10 탁구 경기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네. 없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터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하시는 길목에 큰 사고 없이 지나셨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게 되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퇴근길에 돌발 구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있었던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지금은 일산 쪽으로 사고 소식입니다. 성산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퇴근 차량들과 맞물리면서 현재 동호대교부터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도 이동량이 많은 편이고요. 반대쪽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이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 여의도권에서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에서 군자교, 원륜교에서 월계 1교 구간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갖은 고초를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일본만 제대로 못 듣고 있습니다. 올해로
86살이신 이옥선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저 멀리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일본군의 만행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서 생전에 반드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또 사죄를 받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독일 현지에 계신 이옥선 할머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목소리 지금 들으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독일에 계신 거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할머니 독일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전. 아, 예. 지금 혹시 독일에 온 데가 한 열흘 됐어요. 아, 열흘 되셨어요? 네. 지금 몇 시입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화를 드린 것이 상당히 좀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예, 몇 시예요? 예. 예. 아, 네. 예. 할머니 지금 혼자 독일에 가신 건가요? 아니, 우리 사무실에 사무국장하고 같이 왔어요. 아, 사무국장님과 같이 가셨군요. 네. 혼자 가시긴 정말 네. 무리죠. 예. 아유,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셨는데 힘드신 점 많으시죠? 전쟁하는 게 힘이 안 들고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전쟁이 끝나고 해방받아서 좋다지만은 우리는 아주 해방도 못 받고 우리 전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전쟁을 이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편안하겠는데 언제 그래서 끝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독일 한 끝으로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네,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인데는 이게 일본에 빼고 사죄를 어쩌라는 게 이거 우리가 대뭘 하는 게 이게 우리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네, 이 전쟁 언제쯤 끝납니까? 어떻게 하면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끝이 없으니까 이게 뭔대로 한국에 부탁하러 왔어요. 예.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각 나라에서 일본을 많이 압박을 해야 돼. 일본을 많이 압박을 해야 된다. 네, 강남. 예. 독일 그래야 그런 것도 바빠갖고 해결하던데 우리 그전 이렇게 주먹질해서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우리를 돌아서 같이 투쟁했으면 좀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지 내가 도움을 좀 얻다고 왔어요. 예. 독일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 듣고 뭐라고들 말합니까? 그 내듣는데야 뭐 특별한 말 하는 게 없지요. 네. 할머니는 독일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일본 사람들 끌려가서 고통받은 얘기를 하죠.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네. 고통받은 얘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많지요. 이러면서 우리 한국 나라로 전역해갖고 한국 딸들이나 어린 딸들 아들 다 걸어가지 않았어요. 강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는 군인, 여자는 이안부. 이안부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특공부대 유무품 하나씩 던져주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독일 방송국에서 또 할머니와 인터뷰 하셨다면서요? 예. 어떤 내용 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독일은 왜 특별히 독일을 택하셨어요? 우리 빨리 명의와 인권을 누가 재밟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의를 좀 회복시키려고 왔는데, 빨리 독일에서도 좀 우리 편에 와갖고 일본에 대고 빨리 사들하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역정 왔어요. 네. 독일 분들에게 일본이 빨리 사죄하라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그럼요. 예. 우리는 꼭 사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사죄. 네. 제 같은 사람은 그런들한테 가서 고생을 뭐 위안부 가는 데가 사람 사는 길은 위안부가 아니에요. 네. 사람 잡는 도살장이에요. 도살자. 그런 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째 일본에 대고 사죄하라 소리를 못하겠지. 네. 할머니 독일 외에 또 다른 나라들도 가십니까? 네. 어디 가세요? 오라한 데는 다 갑니다. 아, 다 가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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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최선순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일본에 사과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네. 그런 분이 많지요. 요 며칠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어요. 매일 떠납니다. 네. 생각해보시오. 몇십만 명, 한국에 딸들 몇십만 명 강제로 끌어갔는데 다 주고 없고 살아온 사람이 몇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놈들을 위해서 사람 많으면 힘들다지만 이런 이양반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몇이 안 남았는데 왜 해결 못하는가? 미국에서도 다 해결했지. 네, 독일에서도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한일협정 때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안 한다 이러거든요. 한일협정 때 위안부 문제를 땐 빠졌는데 전에 말로는 그때 해결했다고. 그때 한일협정 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서 본인이 모르는데 누구를 돈 줬는가 하는 거지. 돈 준 사람도 내놔라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할머니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럼요. 할머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말라 죽어도 내가 투직을 할 거예요. 박근혜가 누기 짜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알아야지. 네. 그렇잖아요. 예. 할머니.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건강 잘 네. 챙기고 돌아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독일에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였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조금 전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인터뷰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문자입니다. 2509님인데요. 할머니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실 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6758님인데요.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반성의 조치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새벽에 계속 고생을 하셔갖고 인터뷰 목소리가 좋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할 말은 꼬박꼬박 해주셨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 경제뉴스 브리핑 이어서 뉴스더 건강 이야기 신지원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 고액 전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일부 부자들은 자가주택보다 고액 전세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이 없는 데다가 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액 전월세 거주자 56명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과 용산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전월세 자금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받았거나 현금 소득을 탈루한 것들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자금을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고가 전월세 집주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 달에 월세로 1,000만 원 이상 내는 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최근 1년간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 소비 품목으로 교육비를 제치고 식생활비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과 관련한 거 나왔다고요? 어떤 거죠? 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1년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소비지출 품목으로 식생활비라고 꼽은 소비자들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비와 의생활비의 부담을 느낀 소비자도 각각 8.2%와 6.9%를 차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의식주와 의료비용 같이 기본적인 소비생활비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돼서 국내 소비자들은 식생활에 경제적인 부담과 안전 먹거리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빵집 이야기 들어보죠. 빵집 이야기. 한때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이었던 크라운 베이커리가 25년 만에 사업을 접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크라운 베이커리는 오는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28일까지만 빵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돼서 작년 12월 크라운 제과와 합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지만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크라운 제과는 1948년 영일당 제과에서 출발해서 1988년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빵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경쟁업체에 밀려서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네, 정말 빵집 이것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뉴스 속 건강 이야기. 네, 뉴스 속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뉴스 속 건강 상식들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도 주고받는 시간인데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MBC 의학 전문 기자를 거친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이렇게 캐주얼한 네. 겉에서 보면 전혀 의사 선생님인지 또 아무래도 뭐 벤처 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젊게 이렇게 입는 게 좀 버릇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인드도 이렇게 좀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핵 문제 좀 짚어보죠. 우리나라가 이게 OECD 국가 중에 참 또 괜찮은 레벨인데 이렇게 결핵은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에 있는 전염병 아닌가요? 네, 그게 사실 그래서 OECD 통계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결핵 발병률, 사망률 이런 게 지금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거는 또 1위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보면 이제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발병을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에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연보를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규 환자가 39,545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발 환자를 비롯해서 전체 환자가 한 49,500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 이게 좀 늘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취재할 때만 해도 한 34,000명, 35,000명 정도였는데 그새 몇 년 사이에 또 몇천 명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70대가 16.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14.4%, 그 다음에 20대가 13.3%였고, 남성과 여성은 남성이 좀 여성보다 한 30%가량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결핵이 옛날부터 많았다고 해요. 이제 보면 이제 기록에도 보면은 조선시대 그리고 뭐 일제시대 뭐 이런 때도 굉장히 결핵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우리나라 좀 갑자기 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질병의 패턴이라는 게 단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핵 예방 접종이 나온 게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결핵을 복균하고 있다가 또 어렸을 때 잠깐 또 앓고 지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장년층 중에는 앓고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노인 연령이 돼서 한 60, 70대, 80대 이럴 때 면역력이 약해지면 갑자기 이제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한번 앓았다가 그렇죠. 지나갔다가도 나중에 노인이 돼서 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30%, 20%에서 30% 정도가 결핵균을 복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이런 결핵이 발병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남북 관계에서 보면은 북한의 결핵 문제를 퇴치하는 데 좀 도쿄에서 한국이 항상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우리 문제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문득 드네요. 네. 앞서 결핵 예방접종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쯤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이 현재는 국가 그 예방접종 사업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BCG 접종을 네. 개월수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BCG 접종을 3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BCG 접종의 효력이 예.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0살 전후가 되면은 예. 맞았던 그 백신 접종의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뭘 백신이라는 게 이 맞는다고 해서 그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소아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예. 이 결핵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결핵 말고도 뭐 뇌수막염이나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아니면은 이 정격성 결핵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결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시기에 잘 오는데 그런 것들을 중증 결핵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맞추는 목적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백신의 효과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이렇게 발병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20대가 또 집단 생활들 많이 하잖아요. 전염병이죠, 결핵이요. 그렇죠. 전염은 되는데 이게 활동성 결핵이라 그래서 보균한 상태에선 전염이 안 되고요. 그 결핵이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전파라고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 전파를 하게 되는데 또 결핵약을 먹으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또 전염력은 싹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핵에 걸린 줄 모르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가서 그런 분들이 기침을 한번 탁 하게 되면은 예. 그 균들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되는 뭐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결핵 보균자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는 분은 네, 근데 없잖아요. 보균 상태에서는 전염은 안 돼요. 보균 상관없어요. 네, 활동성 결핵이어야 됩니다. 활동성 결핵. 네네. 네. 활동성 결핵 환자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약을 한 열흘 정도 먹을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격리가 필요하겠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약을 먹어야 예. 그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결핵이라 그러면 굉장히 또 이 후진국경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선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환자도 굉장히 사실 고통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약을 먹으면 한 2주 정도 먹으면 이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접촉을 해도 옮질 않습니다.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꺼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결핵 환자인지 모르고서 퍼뜨리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앞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약을 먹고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염시키는 건 네, 나쁘세요? 그 전염식 여기 있을 때는 좀 피해야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제로 격리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핵 중에 그 이런 그냥 결핵이 있고 이제 결핵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결핵약이 한 4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결핵균은 세균 중에 가장 독한 거라서 보통은 이제 세균이 항생제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쓰면 이제 죽게 되는데 예. 이 결핵균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돼요. 4가지 약을. 굉장히 독한 균이죠.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문제는 결핵균이 또 이 약의 내성을 잘 가집니다. 그 약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슈퍼라는 단어를 붙이나요? 그래서 이 약 4가지 중에 2가지의 내성이 생기면 우리가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하고요. 예. 4가지 다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슈퍼 결핵이라고 제가 맞췄네요. 네네. 그런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은 격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렇게 좀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약이 네. 있긴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치료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격리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결핵 환자를 굳이 뭐 대중과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만 좀 먹고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생활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처음에 좀 그 격리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 중에 한 60% 정도만 지금 격리가 돼 있고요. 한 40% 정도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로 격리되는데 네, 그렇죠. 이분들이 그걸 안 지키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 100% 지금 격리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겁나나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데 혹시 결핵이라든지 또 저희가 계속 이어갈 여러 가지 뭐 스스 가무시병이라든지 이런 질병 여러 가지 상담 있으시면요. 문자 주시면은 신지연 의학 전문 기자께서 가정의학 전문의께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스 가무시병 진드기 유충과 관련된 건가요? 네, 얼마 전에 뭐 또 이렇게
그 살인 진드기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있다. 그래요. 예, 그건 이제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좀 어려운 병이었는데 또 역시 또 이 진드기에 의해서 옮기는 병 또 하나의 병이 이 스스 가무시입니다. 이 스스 가무시는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에 대략 작년에 한 8,600명 정도가 이 스스 가무시 병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예. 이제 그 미생물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처음엔 좀 감기 증상이 나타나요. 예. 네, 뭐 열이 좀 나고 좀 춥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뭐 근육통이 오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갑자기 중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질환인데 예. 특징적인 게 이제 몸에 이렇게 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딱지 같은 게 앉아요. 그 검은색 딱지가 앉는데 우리가 그걸 가피라고 합니다. 피부에 이런 검은색 네, 딱지가 검은색 딱지가 뭐 손톱만한 그런 네. 딱지가 생기게 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가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 지금 시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뭐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그 경로를 보면은 야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속이나 풀밭 이런데 이제 그 진드기가 많이 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맨살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예. 와서 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벌초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네. 예방법은 물리지 않는 거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를 피해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일단 풀밭에서 뭐 누워 있거나 잠을 자는 행위는 좀 피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장화나 긴 옷을 좀 반드시 착용하고 네, 해 주시면은 좀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 벌초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벌초할 때 또 벌 쏘임도 주의하셔야죠. 네. 그렇다 벌초 안 갈 수도 없어요. 아, 예. 꼭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참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 연명 의료라는 부분이죠. 네,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가족이 동의한다면 연명 의료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죠? 네, 그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이제 성인 남자 한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전체 한 78%가 이제 가족이 동의한다면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은 17%였고요. 근데 이게 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냐, 근데 또 이게 가족에 대한 문제냐에 좀 달랐습니다. 자신이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87%. 고요. 하지만 이제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이제 회생하기 좀 어려울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 이거는 61%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또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 네. 마지막까지 뭔가 좀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존엄사 논란하고 이게 상당히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연명의료라는 거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이나 뭐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혈액투석, 어떤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뭐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존엄사란 말이 좀 익숙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연명의료 중단이란 말이 좀 존엄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예. 하지만 이제 안락사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연명의료, 존엄사, 안락사.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죠. 네, 에이즈라고 하죠, 흔히. 네,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작년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 새로 감염된 사람이 이제 950명 정도가 새로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 그럼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내국인만 한 7,7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7,700명이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환자가. 그렇죠. 네. 7,700여 명으로 돼 있고 연령별로 보면 이제 20대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남성이 한 9대1 정도로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즈는 보통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으면 막 주변 사람들을 퍼뜨리는 거, 결핵처럼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걸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런 전염병은 맞지만 좀 어떤 성적인 접촉이나 사실은 성적인 접촉에서 옮기는 경우가 사실 좀 제일 많고요. 아까처럼 결핵처럼 이렇게 기침해갖고 그런 거로는 절대 옮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옮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성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수혈, 그리고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그럼 뭐 이런 거에 병원에 계신 분들이 또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표시를 해놔요. 주의하라고요. 근데 이제 뭐 찔렸다 그래서 뭐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요? 네, 그래서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항상 신경이 많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무래도 저도 그 예전에 그 에이즈 환자를 뭐 이렇게 해서 피를 뽑는다든지 체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손이 떨리겠어요, 막. 그러진 않고요.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죠. 냉정하게 하려고. 에이즈가 흔히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불치병이란 말이 맞고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완치가 되기는 힘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임파선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돼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못하게 돼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뭐 각종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감염성 질환에 계속 걸리는, 그래서 점점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실 뭐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병에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서 사실 완치는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최근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3가지 약 정도를 섞어서 쓰는 칵테일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칵테일 요법을 하면은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평생 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지만 조절하면서 계속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이즈 환자도 그 감염이 됐을 병이 발병했을 때 그 이런 칵테일 요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뉴스 건강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재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하게 물어봐. 붙자마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네, 9856님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렸던 가을이 성큼 왔네요. 이제 제법 밤 공기가 찬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박봉선, 신동의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서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